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2019년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량은 제 생각에 2019년에 가장 화제를 몰고 올 차량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바로 그 차량인데요. 바로 아우디 A6 모델입니다. 제가 이렇게 써놨듯이 2019년 아우디라는 브랜드에서 최대 기대작이에요. 현재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판매가 정지됐기 때문에 A4 모델과 A6 이제 구형 모델, 가솔린 모델만 현재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전혀 아우디 브랜드에서 크게 매력적으로 살만한 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A4 같은 경우에 신형이 나왔지만 지금 페이스리프트된 C클래스에도 밀리고 있고요. 이제 막바지 3 시리즈의 할인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 3 시리즈에도 굉장히 밀려서 신형 A4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빛을 보지 못한 그런 굉장히 안타까운 모델입니다. A4도 굉장히 좋지만 경쟁 차종들이 워낙 또 쟁쟁하기 때문에 A4 같은 경우에는 큰 활약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A6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체인지된 모델이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판매되고 계속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A6가 런칭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아니죠, 이제 올해죠, 2019년 하반기 여름쯤 6월이나 7월쯤에는 A6와 A7이 공식적으로 판매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전에 미리 A6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것이 낫겠죠. 디젤을 살 것인지 가솔린을 살 것인지, 과연 신형 A6에는 어떤 기술들이 들어가 있고 어떤 특장점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A6에 대한 주제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일단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대부분 국내에 아직 출시되지 않은 차량들은 해외에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판매되고 리뷰도 많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자료나 해외 유튜브들을 많이 보면서 자료를 얻고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미국 공식 아우디 홈페이지에서 제가 발췌를 해온 내용입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트림 자체는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프리미엄, 프리미엄 플러스, 그리고 프레스티지. 미국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트림으로 아우디 A6, 신형 아우디 A6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 프리미엄이에요. 프리미엄에는 뭐 크게 특별히 주목해야 될 만한 그런 옵션은 없습니다. 공통적인 부분은 일단 셋 다 55 TFSI라고 해서 가솔린 모델만 판매가 되고 있어요. 3.0 터보 모델이고, 아우디 같은 경우에 가솔린은 TFSI라고 하고 디젤은 TDI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아우디 구매하기 전에 알고 계시면 TFSI는 가솔린이고 TDI는 디젤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프리미엄 플러스를 보게 되면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제 매트릭스 디자인 LED 헤드라이트 with 하이빔 어시스트. 이번 아우디 A6에서 가장 또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헤드라이트 부분입니다. 제가 뒷부분에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번 아우디 A6와 아우디 A7 같은 경우에 헤드라이트와 테일램프의 애니메이션 혹은 매트릭스 LED라는 그 기술이 정말 굉장한 기술이에요. 이 기능이 적용되어 있고, 뱅앤올룹슨 프리미엄 3D 사운드 시스템도 두 번째 트림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프레스티 트림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적용되어 있고, 마찬가지 HD 매트릭스 헤드램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파워도어 클로저, 이제 벤츠 S클래스에 적용되어 있는 뭐 고스트 클로징, 소프트 클로징이라고 명명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렇게 문을 살짝만 놔도 닫히는 그 기능까지도 들어가 있는 게 세 번째 프레스티지 트림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세 가지 트림으로 가솔린 모델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아마 많은 부분이 바뀌어서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미국에서는 이렇게 팔리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고요. 국내 사양은 아마 많은 부분이 바뀔 거예요. 일단 국내에서는 옵션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 옵션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뀔 거고, 뭐 뺄 건 빼고 더 더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는 어떤 파워트레인이 들어올 것이냐 한번 예상을 해보게 되면 가솔린과 디젤은 당연히 들어올 텐데,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3.0 TFSI V6 엔진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이 엔진과 하모니를 이루는 특징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이제 에스트로닉이라고 하는 7단 자동 변속기가 이 가솔린 엔진과 같이 이제 융합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아우디 A6와 A7 같은 경우에는 전 차종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것도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우디 하면 전매 특허죠. 이제 콰트로 4륜구동 기술이 모든 모델에 적용되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전륜과 후륜 서스펜션을 보게 되면
5링크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어요. 멀티링크 서스펜션과 거의 동일한 서스펜션입니다. 그래서 앞뒤 서스펜션에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다는 게 이번 아우디 A6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서스펜션, 즉 승차감 부분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것을 서스펜션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어댑티브 댐핑 서스펜션이나 에어 서스펜션은 따로 옵션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국내에서 아마 A6에는 에어 서스펜션까지는 넣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가격이 너무나 높아지기 때문에 아마 A7 정도 돼야 1억 정도 위아래 정도 되면 에어 서스펜션을 넣어주지 않을까. 벤츠 CLS도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A6에서는 아마 그냥 5링크 서스펜션을 경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은 디젤 엔진이에요.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4기통이 있고 6기통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엔진은 6기통, 이제 3.0 TDI V6 엔진이고요. 아마 한국에 주력으로 들어오게 될 디젤 엔진은 아무래도 2.0 TDI, 즉 40 TDI라고 레터링이 되어 있는 바로 그 모델일 거예요. 이제 디젤 라인업은 세 가지입니다. 40 TDI가 있고 45 그리고 55 TDI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국내에는 아무래도 벤츠가 그랬고 이제 520D, BMW가 그랬듯 아마 4기통 디젤 엔진이 가장 메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연히 디젤에도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고 쿼트로 시스템도 물론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차 중 5시리즈와 벤츠 E클래스에 비해서 조금 더 나은 부분은 바로 이 두 가지 부분이에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고, 그리고 4륜구동, 이제 BMW는 엑스드라이브, 메르세데스 벤츠는 포매틱 이렇게 추가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우디는 일단 기본적으로 쿼트로 시스템이 모두 다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 4륜구동, 국내에서 4륜구동을 선호하는 그런 층에서 굉장히 또 호응이 높다라는 부분을 아우디 A6가 매력으로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아우디 A6와 A7에 공통적으로 모두 다 적용되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사진을 가져왔는데, 제가 앞전에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벤츠 새로 나온 C클래스 가솔린 모델도 그렇고 이제 올해 하반기에 출시될 GLE 모델에도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될 거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시스템이냐면 간단하게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차에는 기본적으로 12V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A6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 뒷부분, 트렁크 쪽 밑에 부분에 12V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근데 12V 배터리가 혼자 해내기에는 요즘 너무나도 많은 기능이 생겼어요. 스탑앤고 엔진을 껐다 켜는 기능, 에어컨 기능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48V 배터리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12V 배터리의 부담을 줄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동력적인, 연비적인 그런 효율적인 상승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스탑앤고의 정숙성이라든지 훨씬 더 기능적이나 연비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 또한 48V 배터리만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전기차처럼 완벽하게 크게 구조를 바꿔야 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제조사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득인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대 기아에서도 투싼이나 스포티지에 적용한다 안 한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결국 안 됐죠. 그래서 아우디 A6가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돼서 나오게 되면 거의 최초로 나오게 되는 부분인데요. 과연 인증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또 그런 부분을 해결해 나갈지가 가장 또 주목이 되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저도 궁금한 부분인데, 국내에서 아직 적용된 차량이 한 대도 없기 때문에 과연 승인을 내줄지 인증을 내줄지가 굉장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거의 수입차들이 먼저 가지고 온 기술들은 국내에서 잘 인증을 안 내줬어요. 레이저 라이트도 그렇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처음 나왔을 때도 국산차에 적용되기 전까지는 절대 인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국내에서 인증이 될지 언제쯤 될지도 굉장히 또 궁금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우디 공식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아우디 A6와 BMW 5시리즈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를 표로 이렇게 비교를 해놨어요. 그래서 아우디가 현재 A6에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5시리즈와 E클래스에는 없고 아우디 A6에만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조금 더 크게 써놨습니다. 듀얼 센터 디스플레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5시리즈와 E클래스에서는 기본적으로 적용도 안 돼 있고 따로 추가할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A6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있는데 듀얼 센터 디스플레이는 인테리어를 설명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제 상단과 하단 이렇게 듀얼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다는 부분이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다. 이제 벤츠 CLS 가솔린 모델인 CLS 450에도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될 예정인데 과연 이 둘이 어떻게 인증을 끝내서 국내에 출시를 할지가 굉장히 귀추가 주목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일드 하이브리드보다 여러분들께서 더 궁금해하실, 저도 궁금한 부분인데 과연 신형 A6에는 반자율 주행이 적용돼서 출시를 할까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반자율 주행이 적용돼서 판매가 되고 있고 벤츠 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반자율 주행이 적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크루즈 컨트롤만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아우디 A6 같은 경우에는 과연 반자율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될까라는 부분이 상당히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5 시리즈는 적용했고 벤츠는 적용을 안 했기 때문에 적용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뭐 아우디의 지금 브랜드 인지도 자체나 A6의 현재 위치 자체가 판매가 많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옵션을 5 시리즈처럼 많이 넣어서 출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클래스가 너무도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기본적으로 적용해서 출시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우디의 반자율 주행 같은 경우 지금 A6를 예로 제가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거의 23개 이상의 레이더와 감지 센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우디 A6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한번 쭉 보게 되면 전방에는 레이더 스캐너가 있고요. 좌우측에 미드레인지 레이더가 있고요. 그리고 롱레인지 레이더도 있고 이제 유리창 윗부분에는 프론트 카메라가 있고 뒷부분에 또 미드레인지 레이더가 좌우측에 하나씩 있습니다. 굉장히 레이더가 많이 적용되어 있고 아우디라는 브랜드의 반자율 주행의 능력치는 이미 5년 전에 입증이 됐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13년에 아우디 RS7이라는 모델을 가지고 서킷에서 반자율 주행이 아니라 완전한 자율주행을 통해서 이 차가 경주를 했습니다. 서킷을 사람이 타지 않고 그냥 컴퓨터가 돈 거예요. 서킷이라는 그런 특징을 가진 그런 부분은 굉장히 빠르게 돌아야 되고 판단력도 빨라야 되고 급가속과 급출발 그리고 급한 회전이 굉장히 많은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을 자율주행차가 아무런 문제 없이 그것도 굉장히 기록도 좋아서 2분 이내로 알고 있는데 자율주행차가 그렇게 주행했다는 부분은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이 기술이 과연 어디로 갔겠어요? 이게 무려 5년 전 기술입니다. 2013년 5년 전 아우디의 자율주행 기술인데 5년 동안 또 얼마나 개발하고 발전을 했겠어요. 5년의 결과가 이번 신형 아우디 A7과 아우디 A6에 적용돼서 여러분께서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봐요. 그래서 현재는 벤츠와 현대자동차가 가장 반자율 주행이 뛰어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우디는 아직까지 최신의 반자율 주행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과연 차선의 중앙을 잘 인식하고 얼마나 이렇게 센시티브하게 감지 센서가 작용을 할지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레이더를 기반으로 안전사양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전방 추돌 방지, 후방 교차로, 후측방 교차로, 그리고 뭐 이제 내리기 전에 뭐 삐삐삐 경고를 알려주는 그런 기능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이번 아우디 A6에는 안전사양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물론 뺏어 들여올지 그대로 다 적용해서 들여올지는 아직 모르는 부분이지만 기본 적용한다면 정말로 짱짱한 안전사양과 옵션 사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신형 아우디 A6의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면부를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이제 아우디 상징과도 같은 부분이죠. 싱글 프레임 라디에이터 그릴이 적용되어 있어 점점 더 넓고 커지는 것 같은데 그 존재감은 정말 엄청난 부분이죠. 뭐 현대도 많이 따라하고 그랬던 부분이긴 한데 그리고 나서 옆을 보게 되면 이제 아우디는 사실 LED 기술에 굉장히 선구자이자 신경을 정말 많이 쓰는 그런 브랜드예요. 이번에 A6에 적용된 LED 기술은 뭐냐? 바로 HD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라는 거. 이름 자체도 굉장히 멋있고 좀 간지나죠. 일반 LED도 굉장히 좋고 밝은 기술이지만 거기다 HD에다가 매트릭스까지 붙였어요. 원래 아우디가 매트릭스 LED를 쓰고 있었지만 거기다 HD 매트릭스라는 이름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번에 정말 헤드램프뿐만 아니라 테일램프의 그런 세레머니, 그런 멋스러운 부분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부분까지도 굉장히 놀랍게 발전이 되었습니다. 헤드라이트 안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굉장히 많은 램프들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측면을 보게 되면 사실 요즘에는 측면에 그렇게 힘을 주지 않는 디자인들이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정말 측면에 정말 각을 많이 주고 캐릭터 라인을 많이 살렸다면 요즘에는 약간 심플하고 약간 부드럽게 하는 게 요즘 추세였는데 아우디 A6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옆에 힘을 많이 줬습니다. 정말 종이 접듯이 주름을 접고 또 접어놨어요. 그래서 이 앞부분도 그렇고 옆부분 뒤쪽 리어 휀더 쪽도 그렇고요. 옆에 있는 여기 가니쉬 부분도 굉장히 힘을 많이 줬다라는 걸 옆모습을 보게 되면 확연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정말 이렇게 힘있고 조금 근육질이고 정말로 탄탄해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이번 아우디 A6의 측면 디자인입니다. 측면에 이어서 다음은 후면 디자인인데요. 후면 디자인에서 가장 중점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이 테일램프입니다. 아우디 A6의 테일램프의 그 세레머니를 보게 되면 정말 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점차적으로 탁탁탁탁 켜지고 다시 또 일자로 딱 갔다가 다시 탁탁탁탁 꺼져요. 이게 정말 방향 시능 넣었을 때도 다이나믹 턴 시그널이라고 해서 이렇게 드르르륵 드르륵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것도 거의 아우디가 가장 먼저 이제 시도한 그런 기술인데 이번에 정말 멋있게 바뀌었어요. 정말 전구회사라는 그런 닉네임이 정말 너무나도 잘 어울릴 정도로 헤드라이트와 테일램프에 힘을 정말 많이 쏟았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멀리서 보더라도 누가 봐도 아우디 A6구나를 알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 그런 요소들이 이번에 테일램프와 헤드라이트에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이제 인테리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인테리어를 보게 되면 벤츠 E클래스나 BMW 5 시리즈와는 또 완전히 다른 캐릭터예요. 그래서 E클래스가 조금 더 뭐 클래식하고 약간의 그런 12.3인치 듀얼 스크린으로 현대적인 재해석을 했다면 뭐 BMW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개선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렇다 막 와 정말 놀라운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우디 A6 같은 경우에는 정말 딱 봐도 누가 신형이고 디지털화가 완벽하게 되었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뭐 포르쉐 파나메라와 거의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아무래도 같은 그런 그룹사다 보니까 약간 비슷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우디 A6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런 쪽으로 화려한 계기판과 디스플레이를 잘 만들어왔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지금 그림을 보게 되면 딱 봐도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A6에 반할 수밖에 없죠. 계기판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크고 넓고 화려한 데 비해서 여기 중앙 센터 콘솔에 있는 디스플레이, 아까 이제 아우디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밝혔던 그 듀얼 디스플레이가 이 안쪽에서 보면 훨씬 더 와닿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운전석으로 치우쳐져 있다라는 게 특징이고 위와 아래로 나눠져 있어요. 한 가지 근데 불편한 건 터치가 사실 버튼보다는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선이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잠깐의 시선을 잇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차를 하거나 조금 더 익숙해진 다음에 조작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저의 느낌은 굉장히 이번에 아우디 A6의 인테리어는 정말 잘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타 브랜드와 확실하게 경계를 가지고 자기만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쪽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각지게 층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1층, 2층으로 층을 만들어 놔서 조금 더 고급 세단에 가까워진 더 넓고 와이드한 느낌을 주는 그런 또 디자인으로 되어 있다라는 게 또 이번 아우디 A6의 특징입니다. 뒷좌석으로 오게 되면 이전보다는 넓어졌다고 하는데 한번 직접 타봐야 알 것 같아요. 이제 A6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뒷좌석이 넓지는 않았어요. 편하지도 않았고 하지만 이번에 5링크 서스펜션도 적용되고 조금 더 넓어졌다고 하니까 타보면 조금 더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차량은 뒷좌석에서 온도 조절도 되고 이제 수동이지만 썬블라인드도 있고 이소픽스도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조금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로 기억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적용될 수도 있겠다. 뒷좌석이 조금 더 커지고 조금 더 서스펜션이 편안해져서 뒷좌석도 이제는 조금 더 편안하게 앉을 수 있다는 부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신형 아우디 A6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직 국내 출시 안 되기 때문에
때문에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진 못했지만 워낙 궁금해 하셨던 분들이 많고 저조차도 궁금했기 때문에 한번 자료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렇게 팔리고 있고 이런 옵션들과 이런 트림으로 팔리고 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렇게 정도 요 정도 기술을 가지고 요 정도 옵션을 가지고 출시가 되겠구나를 한번 추측해 볼 수 있게끔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현재 워낙에 이 두 차량이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또 렉서스 ES가 또 추가가 됐죠. 그래서 E클래스와 5시리즈, 렉서스 ES까지 지금 3파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아우디 A6까지 들어오게 되면 과연 이게 어떻게 바뀔지 정말 저조차도 너무도 궁금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신형 A6가 런칭을 하고 판매가 되다 보면 기존에 있던 차들이 조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A6가 이번에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최신의 기술과 반지하 주행이 적용될지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또 적용된다고 하면 또 굉장히 매력적이고 일단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이전에도 멋졌지만 이번 신형 A6 디자인은 정말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 정도로 멋진 디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테리어도 굉장히 디지털화 세련되게 잘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다른 렉서스까지 포함해서 요 세 대의 차량들이 긴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우디 A6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가 더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께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